가족 찻집이 전통과 추억의 상징인 작은 마을에서 도시 소녀 지우는 소외와 의심을 안고 시댁 생활에 입성한다. 시어머니 화자 씨는 찻집을 귀중한 유산으로 지키고 있지만 지은 생모와 관련된 어두운 비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신을 되찾고 통합하는 여정에서 지은이는 가족과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까? 아니면 치유되지 않은 전통과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까? 당신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가족의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 수수께끼 같은 편지가 나올 때까지 저의 모든 생각을 파괴해버렸죠. 이 비밀은 나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며 놀라운 진실을 밝혀라.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29살,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 결코 침묵을 모르는 번잡한 도시입니다. 제게 있어서 서울은 제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저를 있게 해준 곳이고 제 능력을 확신하고 도전들을 정복하기를 갈망하며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은 제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며 아무도 제게 그것을 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야심찬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인 대형 광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 일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획기적인 전략,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긴박한 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열정,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종이에 적힌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동료와 상사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이래서의 성공은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며 완전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었다. 하지만 직업의 영광 뒤에서 저는 제 삶이 데드라인과 비상전화, 그리고 책상 위의 화려한 식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 친구,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 심지어 재결합 명절도 제가 이메일에 답하거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제 능력이 자랑스럽지만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단순함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가족 식사를 요리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앱이 없었다면 집에서 사소한 것들을 스스로 고칠 줄도 몰랐다. 사람들이 흔히 삶의 기술디라고 부르는 육체 노동은 제 인생의 큰 공백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끊임없이 경주하는 기계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주변에 의미 있는 것들을 무시한 채 말이죠. 아마도 성공과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민감하고 가족과 핵심 삶의 가치들에 집착하는 일부 제 자신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바꿀 용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황급히 돌아가는 물레 속에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안정과 안정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준 조용하지만 성실한 남자 경수와 결혼하면서 내 삶은 확 달라졌다. 경수는 내가 만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그는 큰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많은 미사여구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피곤할 때마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과 이해한 침묵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치유제였다. 그는 직설적이고 솔직함, 내가 직장에서 자신을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성격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만 그것은 특히 그와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갈 때 나를 여러 번 어색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다. 경수와 결혼하면서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화자 씨의 세상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수가 안위를 준다면 화자 할머니는 수년간 가족의 책임을 짊어지던 손에 익은 억척스런 여인, 힘의 상징이다. 그녀는 가족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대로 자랑스럽게 지켜온 전통 찻집의 영혼이기도 하다. 그 찻집은 평범한 사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사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는데 그녀가 평생 신뢰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바친 인내와 헌신의 증거였다.
찻집의 작은 구석마다 화자 할머니가 몇 시간이고 지루하지 않게 들려줄 수 있는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손수 만든 전통차부터 정성 들여 빚은 차 한 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도자기 그릇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배열돼 가족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섬세함을 반영한다.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빠른 생활 리듬에 익숙해진 현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로서 나는 이 조용하고 전통적인 그림에서 소외된 조각처럼 느껴졌다. 화자 여사는 섬세함, 인내심, 책임감을 강조하며 가족의 핵심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녀가 제 상상 속의 시어머니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을 더 쉽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솔직한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솔직함이 때때로 할머니와 나의 관계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모든 말과 행동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가족 식사는 때때로 내가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엄격한 모습 뒤에는 가족을 보호하고 좋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여성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간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차에는 각기 다른 이야기, 메시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저는 그녀가 제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삶은 결코 쉽지 않다. 나는 원래 내가 하는 것과 새 가족과 잘 지내기 위해 내가 되어야 할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잃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다. 경수와 화자 할머니 곁에서 아내, 며느리 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사려 깊은 삶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다. 이 여정은 결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재정의하는 여정이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던 독립, 정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들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되짚어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현대적인 자아와 남편의 가족의 깊은 전통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참을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작은 찻집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동의했을 때 그것은 단지 마음의 양보, 화기애애하고 신혼부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방법이었다. 저는 현대적인 생활 리듬에 익숙합니다. 산업적인 카페, 고층 빌딩에서의 회의, 그리고 종이컵을 손에 들고 퇴근하는 저녁 시간을 가집니다. 낡아 빠진 나무 선반이 널브러져 있는 화자 할머니의 찻집은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에서 제가 개의치 않아도 될 과거의 일을 하고 곁들여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함께 살았던 초창기부터 나는 그 찻집이 단순한 사업 장소나 차를 마시기 위한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시어머니께는 세대에 걸쳐 물려받은 세계이자 가족 유산입니다. 그녀는 밝은 눈빛과 숨김없는 자랑으로 그것에 대해 말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주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나무 탁자를 하나씩 치우고 차 상자를 하나씩 정리하며 마치 보물인 것처럼 고대 도자기 그릇 세트를 확인한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행동했지만 점차 그것이 그녀가 가족과 전통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오후, 찻집은 단골 손님들로 붐빈다. 그들은 차를 마시러 왔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일상 이야기,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 왔다. 나는 그녀가 기쁨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차 한 잔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나는 전화기를 확인하거나 유익한 일을 하지 않고 5분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화자 할머니의 눈에는 찻집이 단지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유대의 장소이다. 처음에는 가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일이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번은 평소보다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가 반복해서 말한 작은 찻주전자들과 복잡한 바텐더 원칙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설프게 뜨거운 물을 탁자 위에 엎질렀을 때 그녀는 나무라는 대신 가볍게 웃으며 나에게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순간은 내가 살면서 배운 적이 없는 인내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찻집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점점 더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사업이 아니라 제 시어머니가 겪으신 기억, 전통적 가치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차의 종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잎 하나하나가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모든 차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한 번은 할머니는 모든 차에는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녹차는 신선함을 가져다주고, 흑차는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꽃차는 위로의 말처럼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이 집이나 그 찻집에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차를 만드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듣는 법, 관찰하는 법, 삶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내가 얕보던 작은 찻집이 이제 내 자신을 찾은 곳이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천천히 살 수 있고 귀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가치를 감사할 줄 알게 해준다. 찻집이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착각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이며 가족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찻집 덕분에 저는 현대 생활의 리듬을 따라 달리는 사람에서 소박하지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인 하자 할머니는 차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찻집은 가족이다. 만약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공손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한 느낌이 일어났다. 그 말은 경고와 같고 심지어 내가 넘을 수 없는 암묵적인 경계선이다.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은 너무 명백했다. 그녀가 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의심과 평가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신성한 공간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 것처럼요. 나는 차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그녀가 항상 자랑스럽게 언급하는 복잡한 전통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에게 그것은 단지 옛날 것들일 뿐이고 내가 아는 현대 생활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저를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할머니와 저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제게 뭔가 숨기고 계시다는 분명한 느낌입니다. 그녀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때때로 나는 그녀의 눈빛에 들스치는 슬픔과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찻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내가 외지인처럼 느껴져 닫힌 문 앞에 서 있지만 지나갈 수 없다. 시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시거나 설명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녀는 관찰만 하고 조용히 하고 때로는 간단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찻집이 왜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당신은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 복잡한 차를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매 순간 세밀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수년 동안 존재해온 그대로를 고집합니까? 그리고 왜 그녀는 내가 천천히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적인 소녀에게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 세계에 통합되기를 기대합니까? 때때로 저는 제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는 전통이 풍부한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주인이라고 자부했던 바쁜 현재입니다. 하지만 알아보려고 할 때마다 저는 마치 화자 할머니가 저와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처럼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감춰진 느낌은 제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커졌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그녀가 정교하게 조각된 작고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것을 치웠다. 말 한마디 없이 단지 미완성차의 이야기로 피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나이든 손님과 이야기할 때 이상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지만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웃고 조용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수수께끼들은 내 안에 점점 의심스러운 원을 만들었다. 저는 이 가족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일부로부터도 눈을 가렸습니다. 제가 손댈 수 없었던 것들이죠. 이 비밀은 찻집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심오한 것, 시어머니, 시댁 식구, 경수까지 제가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진실을 알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다. 제 일부는 이 모든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제가 알고 지내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가족의 진정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호하려는 전통과 침묵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첫날의 한 시어머니의 말이 그저 일깨워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가족의 비밀로 통하는 문이었고 저는 탐험하러 들어가지 않고는 영원히 밖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찻집 지붕 위에 낡은 물건을 보관하는 방을 청소할 때 나는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달아빠진 찻잔부터 먼지로 덮인 채까지 낡아빠진 물건들로만 가득했던 그 방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비밀을 털어놓는 장소가 되었다. 오래된 나무 캐비닛을 청소하는 동안 나는 우연히 끼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한 종이 사이에서 노란색 얼룩이 있는 오래된 가죽 커버노트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노트, 아마도 찻집 사업에 관한 오래된 서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눈이 사분면 접힌 종이 한 장에 멈춰 노트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꽂혔다. 그 종이를 열었을 때 저는 바로 이것이 차용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금액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컸고 제때 갚지 못하면 찻집을 파산시키기에 충분한 엄청난 빚이었다. 하지만 저를 침묵하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대출자들에게 적힌 이름이었어요. 친어머니 이름이었죠. 시댁 식구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늘 생각했던 수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화자 할머니와 깊은 인연을 맺어주셨다. 어머니는 왜 화자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화자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날짜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 이 종이는 경수와 내가 만나기 전 10여 년 전 모호한 타임라인만 적혀 있었다. 종이의 끝에는 우리 어머니의 깔끔한 서명과 화자 할머니의 또렷하고 단단한 서명 양쪽에 서명이 있다. 노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은 찻집과 관련된 간단한 회계 수치일 뿐이었고 이 부채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종이를 손에 들고 나는 일련의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맴돌던 의심이 갑자기 거세게 일었다. 화자 할머니는 항상 가족의 전통과 찻집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신비스러움을 지녔지만 분명히 그녀가 보여준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왜 제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제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했다. 어머니는 늘 조심스럽고 돈 쓰는 것을 삼가시는 온순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녀는 화자 부인이 어떤 큰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것이 있나요? 오래된 영화가 되감기하듯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시고 저를 키우기 위해 한 푼씩 아끼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경수 가족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화자 할머니를 도와주셨다면 왜 단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옷주머니에 넣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가설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답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화자 여사를 상대해서 이것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수비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래 팽팽하던 우리 사이는 이제 새로운 불가사의한 안개에 쌓여 있고
나는 모든 것이 다 터지기 전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삶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찻집은 이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비밀이 묻힌 곳이 되었다. 나무 선반들, 고풍스러운 찻잔들, 그리고 심지어 조용한 벽들도 이제 제가 발견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 조미를 한번 보면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 손안에 있는 차용증은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삶의 그림에서 일치하지 않는 조각과 같습니다. 내가 화자 여사에게 그 빛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곳을 보기 전에 조용하고 혼란스러운 눈빛만 보였다. 그 침묵은 나와 진실 사이에 서 있는 장벽과도 같았고 내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대답은 할머니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할머니가 단골 손님들과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찻집 뒤편 지역을 지나갈 때 저는 제 몸의 피를 차갑게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치 작은 소리로 말하려는 것처럼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긴박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영원히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자 화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떨리고 울렸다. 내가 그녀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나약함이다. 안 돼. 그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알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폭풍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이 가족에 대해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만히 서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방금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화자 할머니는 왜 어머니께 신세를 졌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자제할 수 없었고 조용히 더 가까이 서서 한마디를 잘 들으려고 노력했다. 그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가 한 말은 내 세상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 그가 찾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그녀가 독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수년 동안 침묵을 지켰다. 발밑에 집안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 머리는 꿀벌이고 호흡은 급해진다. 어머니는 사고로 죽지 않으셨다. 그녀는 독살당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화자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조각조각으로 되살아났다. 사고. 나는 그것을 믿곤 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 아무도 다른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지만 내가 방금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은 거짓이다. 나는 그 대화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화자 여사를 상대하고 싶었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단편적인 조각들 뿐이고 서둘러 대지라면 저는 그 이야기 전체를 절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침묵을 택해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조용히 알아보고 묻힌 기억을 뒤엎고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추적했다. 차용증서, 수수께끼 같은 대화, 그리고 왜 화자 여사의 숨겨진 말들이 모두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복잡한 연결고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자 할머니 댁의 찻집의 거물들과 사업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심만만하고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남자이다. 어머니는 신중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머니를 알던 사람들의 오래된 자료와 모호한 말을 추적해보니 어머니가 협박과 속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온 시댁의 찻집은 그 남자 자신의 불건전한 경쟁으로 무너질 기로에 서 있었다. 화자 할머니는 찻집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의 재정적인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 대출이 두 여성을 연결시킨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자씨가 라이벌로부터 받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난장판에 개입하는 것이 그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줄은 몰랐다. 제가 화자 할머니를 대할 때 저는 더 이상 침착하지 못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과 분노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그 모든 걸 감수할 가치가 없어 라고 하자 할머니는 눈빛이 무거워졌다. 엄마는 찻집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가족의 영혼으로 항상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찻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가는 어머니의 생명과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찻집을 구했지만 우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하자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대답과 만족스러운 설명뿐입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의 침묵은 제가 깨질 수 없는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그녀는 찻집을 구했지만 우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나는 소리쳤고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자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은 피로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 찻집은 단지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재산이고 어머니의 생명이다.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은 나를 뺨을 맞은 것처럼 만들었다. 유산, 목숨, 우리 가족은요? 우리 엄마는요?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유산을 구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찻집을 지키고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키기로 선택했지만 그녀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어머니를 파괴했습니다. 제가 그걸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나는 그녀가 그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처음 보았지만 그것이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알아요, 라고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일어난 일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해해야 해. 너의 어머니는 나를 돕기로 동의했어. 그녀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희생을 했고 어머니는 영원히 그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말은 나를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어머니는 위험을 알고 계셨다. 그녀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족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희생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용감하고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죽을 가치가 없다. 어머니께 정말 신세를 진다면 다 갚으세요. 진실을 말해줘요. 모든 진실을. 하자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죠. 눈에 물기가 돌았고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것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길이 없어요. 진실이 아무리 잔인해도 나는 알아야 한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나를 한계까지 몰고 갔다. 며칠 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단서를 연결한 후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는다. 막대한 빚부터 찻집과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까지 언론에 폭로하면서 비난의 폭풍이 빠르게 덮쳤다. 한때 우아함과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찻집은 이제 여론의 압박에 휩싸였다.
고객이 등을 돌리고 분노에 찬 기사가 난 뒤 하자 여사가 수년 동안 지켜온 명성은 진흙탕으로 끌려갔다. 저는 옆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조용히 찻집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출짐을 찾은 옛방에 들어갔을 때 벽에서 한 줄기 빛이 반사돼 눈길을 끌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느슨한 벽돌 하나를 깨달았다. 궁금해서 나는 벽돌을 끌어내어 작은 상자가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친숙한 필체를 보고 나는 가슴이 메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편지이다. 할머니가 써주신 편지는 그러나 이 찻집 안에 숨겨져 있었다. 지은이,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하자 할머니를 용서해라. 그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가족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찻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엄마와 아이까지 보호해 주었다. 어머니는 위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를 돕기로 선택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희생이 내가 원한을 품는 이유가 되길 원하지 않아. 어머니의 고통이 나를 당신의 사랑을 잃게 하지 마세요. 지은 씨 힘내세요. 그리고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줘. 그 글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나는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녀는 위험을 알고 그녀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화자 부인을 돕기로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용서해왔고 심지어 이 편지도 제가 똑같은 일을 하도록 설득해 주었습니다. 죄책감이 내 안에서 솟구쳤다. 내가 뭘 했는데? 저는 어머니가 보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분노와 고통 때문에요. 나는 화자 여사를 쓰러뜨리고 온 사회의 비난을 받게 했고 어머니 자신은 더 큰 이익을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모르겠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요. 저는 제가 한 모든 일들, 제가 화자 할머니에게 가졌던 증오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위대했다.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지만 나는 파괴만 할 줄 알았다. 저는요. 용서해도 될까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힘이 되나요?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 다음날 찻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눈과 수척한 얼굴로 홀로 술집 모퉁이에 앉아있는 화자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 고통과 기진맥진한 눈빛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예전처럼 보지 않아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제가 말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아요. 화자 할머니는 아연실색했고 눈물은 눈물로 얼룩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남은 힘이 모두 소진된 것처럼 고개만 숙였다. 내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일어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원망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늦었지만요. 나는 찻집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치유되거나 쉽게 끝낼 수 있는 목적은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분노, 고통, 그리고 공허함으로 뒤얽혀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는 제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증오가 내 인생을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할 수는 없다. 그날 찻집은 마치 내 기분을 반영하는 듯 조용했다. 더 이상 단골 손님도, 더 이상 주전자가 부딪히는 소리도, 신선한 찻잎의 은은한 향기도 없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만든 폭풍우 뒤에 남겨진 잔해처럼 우울한 짐을 쌓았습니다. 하자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가게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일어서지도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시기만 하셨죠. 놀라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불난 집에 계속 기름을 부으러 올지 아니면 끝장을 내러 올지 모르겠다는 듯 하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과거의 잿더미를 밟는 듯한 내 발걸음을 느꼈다. 나는 앉지 않고 할머니와 마주 섰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지만 모든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내 친엄마는 나를 용서했다. 나는 멈춰서서 그 말이 조용히 우리들 사이에 떨어지도록 했다. 나는 하자 여사가 약간 아연실색하고 놀란 눈으로 잠깐 안도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했어. 나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는 더 튼튼했다. 엄마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이 고통이 나를 형성하게 할 수 없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하자 할머니의 시선이 떨어져 마치 내 말이 할머니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수긍하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해해요, 지은 씨. 피곤해서 목소리가 낮고 신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지금 당장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나는 단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고 나의 실수가 너를 더 이상 끌어내리지 않도록 한다. 나는 평화를 찾을 것이라는 가녀린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찾던 답을 가지고 떠났다. 바람이 솔솔 불어서 새로운 날의 맛이 난다. 저는 제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찻집에서 나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첫 단계라고 믿습니다. 네온 사인이 비추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고 삶의 리듬이 나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붐비는 대도시의 번화한 거리를 배회했다. 그 소음 속에서 나는 조용한 길 모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찻집을 우연히 발견했다.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박함과 아늑함에 마음이 끌렸다. 찻집에 들어서자 이내 찻잎 향기가 싱싱하고 은은하며 익숙해져 가슴을 설레게 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작은 탁자 옆에 앉아있는 나이든 여자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녀의 눈,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과 소박한 미소는 나를 놀라게 했다. 할머니께서 우리 엄마 닮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자리에 발을 파묻고 서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녀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온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뭔가 깨달은 듯 익숙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녀가 제가 발견하려는 비밀에 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사실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그저 갈망과 열망의 환상일까요? 저는 답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급한 행동이라도 이 순간을 날려버릴까 봐 두려운 듯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진실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되찾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위한 문을 여는 것이다. 저는 모든 것을 다루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죠. 비록 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다음 단계들이 제가 항상 찾고 있는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